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쯤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어떻게 무더운 여름 한낮을 잘 보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제가 우리 권세현 코치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살짝 가져왔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100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 블로그를 위한 100개의 질문하고 미라클 모닝을 위한 100개의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위한 100개의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저에게 자꾸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가지의 답을 다는 방법으로 지금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고, 제가 포스팅 글도 써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신 건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 아래 쭉 내려가시면 이게 이제 오늘 쓴 글인데, 이 아래에 내려가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오늘 안내를 드릴 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단에 썼는데 명함처럼 제 이제 블로그에 어떤 인장을 찍은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그 멤버십으로 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썼을 때.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을 좀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드리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걸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누락이라고 하는 것과 누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예전에 일단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예전에,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 나름 제가 옛날, 이거 뭐 한 1년 넘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하단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화번호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단에 제 소개를 이렇게 달았어요. 페이스북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글 쓴 맨 아래에다가 계속 달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왔다고요? 네, 여기 왔어요. 신누락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하단에 네, 이렇게 이제 아예 그때는 이제 이미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하나를 벗어났었어요. 이미지를 빼니까 잠깐 벗어났었거든요. 신누락이랑 누락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었는데 나중에 또 왔죠, 누락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 해서 댓글이나 공감 유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거 달아가지고. 근데 하여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가 누락이 온 뒤에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죠. 열심히. 그래서 자, 이 부분. 이건 조금 오래된 건데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찾다 보니까 2016년 글입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고요. 자, 이미지 검색 노출을 위한 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나중에 이제 100개 이제 글을 제가 해서 올릴 건데,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건 어떤 게 하면 좋은지, 이미지는 어떻게 다루는지. 자, 사진을 넣고 아래 캡션이라고 이게 부르는 거예요. 캡션. 자, 캡션을 꼭 이용하라고 나오죠. 자, 이게 4년이 지났어도 이건 똑같아요. 자,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의 제목, 캡션, 태그, 파일명을 이용해서 아까 같이 적당한 이미지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활용하려면, 이미지가 검색 노출을 위해서 하려면 요걸 잘 써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파일명도 여기 나오죠. 이거 뭐 자꾸 카더라들 여러분 믿지 마시고 가면 됩니다. 파일명도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대요. 그러면 파일명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나오죠.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엉뚱한 얘기 안 해요.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셔도 돼요. 파일명도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명도 쓰세요. 청계천 야경이든 키워드 쓰세요. 여기 파일명도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쓰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셔야죠. 왜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2021년 장마 기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한번 넘어가 보죠. 이미지. 자, 여기 쭉 나오는데 이게 이게 제 아닌가?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컴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미지가 만약에 혹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갔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글이다. 그럼 노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이름. 왜? 2021년 아까 같이 장마기간 2021년 장마기간이라고 하는 걸 파일명으로 하면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여기 나오죠. 그죠? 또 크고 선명한 이미지 여기 쓰라. 어때요? 쓰라고 나오죠. 크고 선명한 이미지 써라. 그죠? 320부터 240 사이즈 이미지보다 이게 큰 게 선호가 되고 좋다.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에 어떻게 잘 노출시켜 주겠다. 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뭐 하지 말래요? 네. 이미지 제한적으로 써라. 응? 이미지에다가 뭐를? 텍스트를 제한적으로 써라. 나오죠, 이렇게. 자, 예전에는, 자, 이제 여기 뒤에 중고차 전화번호, 요런 거 참 많이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요거예요, 요거. 흰누락이랑 누락이 되는 거의 90%? 이거는 운 좋아서 며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걸리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요런 거. 자, 여기 나오죠. 하지 말라고. 여기 하지 말라. 또, 자, 이미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워터마크, 저작권 표시, 요걸 해라.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게 많으면 노출이 제한된다. 누락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자, 이제 교묘하게 넣죠. 이미지에다가 광고성 글을 계속 교묘하게 넣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 이제 네이버가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해석을 하는 이런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텍스트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에 관련된 글을 써요. 그런데 뭐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광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을 썼다고. 여기에는 이거는 A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성형외과 광고를 썼다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은 어떤 키워드를 썼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이거하고 틀리다. 누락될까요? 안 될까요? 누락됩니다.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를 인식을 하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살펴보죠. 1탄, 2탄, 3탄이에요. 자, 여기도 좀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보면 특징상, 자, 요거. 내 글이 갑자기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UGC 검색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진심으로 공유한 경험이나 리뷰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반대로 검색자들이 사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조금 있다. 그 경우가 어떤 거냐? 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하단에 뭐를 써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대요? 노출을 제한하겠다. 여기서 좀 노출 제한이에요. 여기도 지금 설명 나오죠. UGC 검색 노출 기준 강화에 대한 안내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제한을 하겠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누락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누락시키겠다. 자, 또 이런 글은 자, 도배에 가까운 어뷰징 글이 있어요. 광고. 자, 안타깝게도 실제 알고리즘이 수집하는 자,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 블로그에 카테고리 하나를 양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를.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얘네가 체크한다고 했죠. 도배에 가까운이 뭐 50개, 100개 이거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려면 도배에 가까운 글을 써야 돼요. 그죠? 그 다행히 운 좋게 개수가 뭐 50개인데 49개 써가지고 문제가 될지 뭐 안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동시에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아까 같이 많은 양이 발행이 되면 어떡할 거냐. 그 여러분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좋은 글은 항상 어떻게 우대하겠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대하겠다. 자, 그러면 2탄 여기 나오죠. 2탄. 자, 포스팅 노출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내용. 뭘 주의하래요?
자, 네이버 광고 구매에 대해 대행을 권유하는 전화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뭐, 이거는 전화, 뭐, 이거는 뭐, 그냥 아시는 거고. 자, 여기 나오죠.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어요. 뭐, 손해를 봤다는 게 뭐예요?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블로그는 제가 그래서 12개 말아먹었어요. 12개. 자, 이거죠, 이거. 자, 제 포스트가 갑자기 노출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 자,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C랭크 알고리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학습한다고요. 어부징 행태와 서비스를 계속 학습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자, 그 이전에는 노출이 쭉 됐어요. 이 패턴으로 글을 쓰면. 근데 갑자기 노출되지 않는다? 뭐? 어부징 걸렸다. 끝장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런 위험한 짓들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탄. 네? 자,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이제 좀 3탄에 보면, 자, 상품 협조 뭐 이렇게 했으면 상품 협찬 이렇게 표기를 해라. 이것도 제대로 만약에 상품 협찬을 받고 제대로 안 했다. 이거 작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가성 표시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업체 원고를 올렸지만 지금은 삭제했어요. 검색 노출에 영향이 있나요? 많은 창작 업체들이 업체로부터 검색 노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안내받은 후 그 원고를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기존의 안내들이 바와 같이 진화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결국 출처가 제재되는, 여러분 아예 블로그를 작살내겠다는 얘기죠. 응?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이걸 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악의적으로 신고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를 해라. 그러면 구제를 해주겠다. 근데 뭐 어렵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아둬야 돼요. 요거. 자, 무슨 얘기냐? 네, 요거. 자, 요거 기억합시다. 알고리즘이 의심하는 어뷰징 문서. 이게 뭐냐면 기계로 생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 자, 무슨 얘기냐면 대량글 표현 있죠. 이거 원고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죠. 업체, 광고. 본문에 숨겨진 키워드. 본문 내의 키워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한쪽에서 얘기하는 키워드 반복. 이게 이 얘기죠. 키워드를 몰래 숨겨서 많이 쓴다고 되지 않아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반복 요소.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에는 비정상적인 게 보인다고. 자, 비체험 원고 문서. 그 다음에 매매, 대여 등 비정석인 출처. 이거는 무조건 얘가 어뷰징. 이거 벌써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금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저는 뭐를 안 썼냐면 써볼게요. 저는 뭐를 안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전화번호. 그리고 텍스트는 모르지만 텍스트보다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겠잖아요.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가 훨씬 위험해요. 훨씬. 이미지가 쉽게 얘기하면 누락이나 신누락 걸리는데 이미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안 하고 텍스트로 하고 전화번호를 안 썼어요. 전화번호를 아예 기재를 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안 해요. 또 아까 힌트 드렸죠. 뭐 링크. 제가 누락됐었잖아요. 링크. 근데 뭐 이게 여기에서는 더 추측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링크를 과하게 달지 마세요. 이러면 안드로메다 갑니다. 그런데 요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건 이제 진짜 카더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는 2000자 기준으로 요 정도로 다 해놓은 거예요. 글을 더 적게 쓰시는 분은 이 글자, 왜냐면 프로수니까 텍스트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글자 수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쓰지 마시라. 그죠? 왜냐하면 글을 이거보다 더 많이 쓰시면 안 된다. 글자 수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2000자를 기준으로 잡아냈으니까 이걸 갖다가 3000자이신 분은 조금 더, 만약에 이거를 더 많이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2000자 이상을 되게 더욱 쓰고,
글자 수가 포스팅 글자 수가 더 적다 그러면 이거를 더 줄이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별도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뭐 이거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래 썼어요. 뭐 그러고도 계속 1등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저도 아마 검색 로봇이 와서 전체적으로 훑은 것 같은데 뭐 그 이후로도 저는 더 높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 제가 이 내용은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새로 하나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